MB 내곡동 사저를 계획했을 때 이제 문제가 일단 불거졌던 겁니다. 그래서 특검도 있었고 아들은 싸게 샀고요. 똑같은 땅을 사는데 경호처는 비싸게 샀어요. 근데 이거 아직 완전히 매듭이 잘 안 지어진 것 같아요. 궁금증도 안 풀리고. 왜 그랬을까 당시에. MB 내곡동 사저의 의문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사저 부지 비용이 총 54억인데 이시영 씨 앞으로는 당시 시세가 약 17억이라고 이게 이제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던 겁니다. 근데 얼마 주고 샀냐면 11억 2천만 원을 지불한 거예요. 청와대 경호처에서는 당시 시세 약 25억이 된다 이렇게 감정평가 나온 땅을 42억 8천만 원에 이것도 이상하네 진짜. 25억인데 왜 42억을 줬죠? 하여튼 그래갖고 이걸 합해갖고 54억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이시영은 평당 가격이 완전히 싸게 된 거고 청와대 경호처는 비싸게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0년 말에 재산 신고한 걸 보면 54억 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거 잘못 들어갔습니다. 54억 죄송합니다. 54억 9,600이고 여기 57억 9,900 2011년 말. 그럼 내곡동 땅 사는데 현금 6억 쓰고도 재산이 늘었다는 얘기인가 이 댁은? 이런 의문이 또 생기는 겁니다. 김희중 씨는 김윤옥 측에 특활비 1억 전달했어요라고 진술했고 이팔성 전 회장은 김윤옥 여사에게 3억 5천만 원 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진술한 것이 검찰은 MB 부부가 다스 법인카드 2장을 사용했다. 그리고 영부인은 김윤옥 전 여사는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시영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사용금 및 대출금 12억 원과 주기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모친인 김윤옥 여사는 사저부지를 이시영 명의로 구입하되 그 매매 대금 중 6억 원은 이시영의 큰아버지 이상은 주식회사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나머지 6억 원은 이시영 명의로 대출받되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시영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인 논현동 사저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면서 사실상 아들인 이시영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평소 이시영이 김윤옥 여사로부터 차량 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이시영은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사저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호부지는 국유재산이므로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매입할 의무가 있고 사저와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에는 착취자의 매입 가격을 적정히 산정하여 국가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시영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사저부지를 적정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경호부지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국가에 9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시영 씨 등 10명을 출국 금지시켰고 정광석화처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그렇게 출국 금지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저희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했습니까? 아까 계좌 추적하셨냐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일반 사건도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 계좌 추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그 토지 매입 그 행위의 배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고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한 것이 그 수사의 초점이 아니었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의자에게는 자기 주장이 있지만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 통화 기록을 조회하고 계좌 추적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 네. 이거 자꾸 전직들, 그 지나간 얘기만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아까 제가 정정할 게 있어서요. 양문석 박사만 평양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노영희 변호사도 평양 가능성 네. 얘기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땅 이 문제? 아, 이시영 씨 땅 문제요?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뭐 부동산 지식이 서로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제가 지금 참고로 부동산 박사과정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박사는 수료했잖아요. 네, 심리학 박사는 수료했고 제가 논문은 못 쓰고 계속 학교만 다니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11억 2천만 원, 1년 만은 아니지만 네. 11억 2천만 원에 산 땅을 네. 나라에서는 42억 8천만 원에 샀다면 네. 사실은 청와대 이 땅을 구입한 사람들이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산다는 것은 네. 그만큼 제3자에게 재산적 증가를 야기하고 자기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있다면 네. 혹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네. 추측컨대는 이시영 씨가 대통령의 아들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싸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정희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감정평가 금액의 65%로 이시영 씨가 땅을 구입했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는 170%의 가격으로 구입을 갖다가 했거든요. 예. 근데 김병준 씨가 며칠 전에 어젠가요? 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떼어먹는 버릇이 있으니까 예. 변호사들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 검찰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모두 다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가 예. 그 특검에서 3명이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로 처벌을 갖다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구속 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직접 형을 그 징역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 그런데 만약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은 몇십억 단위이기 때문에 특경가법상으로 그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10년이 넘게 남아 있어서 예. 만약에 지금 검찰에서 이 부분을 또 건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보면 뻔히 드러날 거를 참 겁이 없었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다 이런- 자기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어떻게 김광덕 전 부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든 저는 한 수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게 일단은 쉽게 말하면 비빔밥을 이 수학이야? 이시영 씨와 경호처가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나눠 먹는데 그 비빔밥을 만드는 서로 재료를 내놓기로 했는데 이시영 씨가 재료를 좀 덜 내놓았는데 예. 자기가 내놓은 목보다 더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시영 씨가 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수치로 이야기하자면 예. 아마 여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당시 시세를 감정평가한 걸 보면은 이 경호처가 쓸 수 있는 경호처는 원래 경호등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할 땅이 필요하거든요. 예. 경호차가 필요한 그 시세가 땅이 25억이고 예. 이시영 씨가 쓸 몫이 17억으로 시세가 나왔는데 합치면 시가 뒤에 건 빼고 42억이죠. 그럼 경호처가 42억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시세에 해당되는 거의 지불한 셈인데 이시영 씨는 17억인데 11억만 지불했으니까 이시영 씨는 6억 가량의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예, 예.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슬쩍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그냥. 아따 어렵다 어려워. 저는 끝나신 거예요? 저분은 수학만 얘기하고 다른 설명을 안 하는 아 그러니까 지금 끝났는지가. 네. 그럼 어떻게 잘 김영주. 그게 이제 제가 답을 적어놨습니다. 예, 예. 바로 저분의 답을 이어서 가면 곱하기 2가 된다. 꺽 먹고 알 먹고 쉬게 된다. 그런 아, 거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노 변호사께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낼 돈은 더 많이 내게 하고 본인이 내야 될 부분은 왜냐하면 액수를 줄이는 이유도 사실은 돈을 적게 받는 것도 있지만 예. 취득세라든지 부동산 거래에 관련 세금을 적게 낼 목적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다 네. 깔려 있다라고 보여. 어떻게 보면 다운 계약서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청출어람과 같은 느낌이고 또 실제로 그러니까요. 6억이란 돈을 냈으면서도 재산이 어떻게 증가했냐 하는 거는 6억 자체가 이미
미등록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예. 6억이 등록된 재산에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근데 대통령 끝나고 갈 집인데 왜 또 이걸 아들 명의로 해가지고 했는지 그것도 좀 그럼 이상하죠. 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제가 김영주 의원님 설명할 걸 남겨두기 위해서 다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태 그것을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아이고. 차명진 전. 아니, 근데 여러분들 너무 네. 그 현실을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땅이나 집을 살 때 부동산을 통해서 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MB 대통령네 집이 그 가정에서 그 어떤 소개한 부동산은 예. 상당히 시세에 밝고 그죠? 타이밍을 정확하게 파악한 그런 부동산을 낀 거고 예, 예. 경호처는 제가 볼 땐 부동산을 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별로 성의 없는 예. 예? 그런 뭐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네. 응? 그냥 이렇게 서로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예. 그런 부동산을 아마 끼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 낀 쪽은 싸게 사고 별로 성의 없는 부동산 낀 쪽은 비싸게 산 그거예요. 그 실망입니다. 여러 가지 그 차의원님 복잡한 분석력까지. 얘기를 그 이렇게 막 끼워서 이렇게 하시는데 다만 MB 부동산이 어떻게 저렇게 고급 정보를 가졌을까? 예? 타이밍을 어떻게 잘 잡았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파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얼마를 더했다 뺐다 그렇게 세상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선배님께 제가 시비 거는 건 아닌데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서로 그 이용한 복덕방이 달랐나요? 달랐죠. 예. 참, 돈 문제는 역시 만만치 않네요. 뭐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 말씀하셨죠? 네.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로 보여드린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지불됐던 그런 돈이고 부동산이 다르고 뭐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자고 그냥 그렇게 드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다스 관련해서는요 이러신 것 같아요. MB 측에서는 주식이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다. 그게 이제 MB가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데 그럼 남의 회사 돈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제 것처럼 쓴 건 무슨 경우로 봐야죠?